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언더커버 하이스쿨 1화를 리뷰해볼 건데요. 국정원의 최고위원이 하루아침에 고등학생으로 변장해 학교에 잠입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액션, 코미디, 그리고 미스터리까지 가득한 흥미진진한 이야기 바로 시작해볼게요. 국정원은 국가유산인 불상이 암시장에 밀거래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작전을 개시합니다. 그 중심에는 국정원 최정예 요원 정혜성이 있죠. 혜성은 단독으로 적진을 급습해 화려한 전투 실력을 선보이며 상대 조직을 제압합니다. 같은 시각 혜성의 국정원 동료인 고영우는 불상을 먼저 챙기려 하지만 밀거래를 주도한 박 사장이 이를 빼앗고 도망칩니다. 혜성은 오토바이를 타고 박 사장을 추격, 이어 달리는 차량 위로 뛰어올라 썰루프를 깨고 내부로 진입. 박 사장과 기승을 벌이던 중 차량이 전복하며 튕겨나가고 차량은 폭발합니다. 이를 본 영우는 혜성이 사망한 줄 알고 절규하지만 불길 속에서 박사장을 어깨에 짊어지고 불상을 손에 든 채 걸어 나오는 혜성. 그 장면을 본 영우는 감탄하며 한마디 하죠. 나 멋있어. 이 장면 완전 영화 임무 같습니다. 완료입니다.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국정원으로 복귀한 혜성. 그런데 불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불상의 팔이 하나 날아가 버린 것. 현장에서 총을 쏜 유일한 인물은 혜성이었기에 그의 총알이 우연히 불상의 팔을 맞춘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 때문에 안 팀장은 상부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김 국장은 혜성을 국정원에서 퇴출하라고 지시하죠. 하지만 안 팀장은 혜성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결심하는데 그 순간 국장이 내민 한 장의 서류. 그것은 바로 언더커버 하이스쿨 작전. 혜성이 투입될 곳은 명문사립고 병문고. 이 학교는 친일파 출신 서병문이 설립한 곳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황실의 비밀 금고를 관리하던 그는 금괴 8천억 원을 어딘가에 숨겼다고 합니다. 국정원은 여러 차례 수사를 벌였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유일하게 수색하지 못한 곳이 바로 병문고였죠. 혜성은 처음엔 고등학생으로 변장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합니다. 사실 그는 학창시절 왕따를 당했던 아픈 기억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팀이 해체될 위기에 처하자 결국 혜성은 작전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혜성의 신분을 확인해보니 그는 단순한 전학생이 아니라 총구석 출신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완벽한 국정원 요원이 하루아침에 흙수저 촌뜨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 와중에 학교에서는 새로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기간제 한국사 교사 오수아가 교감의 생일 회식에서 만취한 것. 정교사가 되고 싶었던 수아는 교감에게 잘 보이려다 과음하게 되고 결국 교감의 가발을 벗겨버리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사태를 수습하려다 되려 교감보다 먼저 택시를 타고 도망쳐버린 수아. 집에 도착한 수아는 혼자 술을 마시는 혜성을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다음날 혜성이 학교에 도착해 교무실에 인사하러 가는데 하필이면 그의 담임이 오수아. 수아는 전날의 실수를 떠올리며 혜성을 보고 당황합니다. 그리고 혜성을 따로 불러내 한 번만 더 술 먹다 걸리면 가만 안 둬 라고 으름장을 놓죠. 혜성은 사촌 동생 안유정과 같은 반이 되고 전학생이라 반 친구들의 큰 관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왕따 동민의 짝꿍이 되면서 학교 생활이 험난해질 조짐을 보이죠. 쉬는 시간, 혜성은 학교를 탐색하다가 방치된 폐건물의 전력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을 발견합니다.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낀 혜성은 안 팀장에게 보고합니다. 하지만 조사를 계속하던 중 학교 불량배 태수와 그 일당을 만나게 되고 이들은 혜성에게 빵 심부름을 시키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한 손으로 제압했겠지만 잠입을 들키지 않기 위해 참아야 하는 혜성. 결국 국정원 요원 최초로 빵 셔틀이 되는 굴욕을 겪습니다. 밤이 되자 혜성은 몰래 학교에 잠입해 의심스러운 구간을 정밀 조사하기로 합니다. 특수 장비를 이용해 CCTV를 교란한 뒤 조심스럽게 건물 내부로 침입하는 혜성. 조사를 이어가던 중 갑자기 어둠 속에서 정체불명의 인물이 혜성을 향해 총구를 겨눕니다. 그 총을 든 사람은 다름 아닌 오수아 선생님. 그런데 다행히 진짜 총은 아니었고 가스총이었습니다. 수아는 혜성에게 마스크를 벗으라고 명령하는데요. 혜성은 이 틈을 타서 빠르게 도망쳐 정체를 들키지 않고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다음날 혜성은 수업시간에 여전히 졸고 있는데 그에게 박태수와 그 일당이 접근합니다. 태수는 혜성에게 휴대폰을 던져주며 게임 캐릭터를 말렙으로 키우라고 강요하죠. 혜성은 내가 국정원 요원인데 이런 걸 시켜? 라고 화를 낼 법도 하지만 차분하게 국정원 동료 박미정에게 전화를 걸어 해킹으로 말렙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미정은 국정원이 그런 짓을 할 순 없다라며 거절하죠. 한편 지난번 회식에서 가발이 벗겨지는 굴욕을 당한 교감은 수아에게 엄청난 양의 서류 정리 업무를 시킵니다. 정교사가 되고 싶은 수아는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이는데요. 그 와중에 병문고 교장 박재무는 이사장 서명주에게 구간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사람이 오수아가 유일하다는 사실도 덧붙이죠. 이 말을 들은 서명주는 지하에는 아무도 안 갔겠죠? 라며 안도하는데 이 말이 뭔가 수상하죠.
분명 구간 지하에 감추고 있는 비밀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때 왕따 동민이 조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짝꿍인 혜성은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데요. 쉬는 시간, 혜성이 벤치에 앉아 게임을 하다가 우연히 교장 박재문이 구간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포착합니다. 혜성은 교장의 행동을 관찰하려 하지만 경비원 김씨가 나타나 구간 근처에서 얼쩡거리지 말라며 경고합니다. 이제 혜성은 확신합니다. 구간 지하에는 뭔가 숨겨져 있다. 그는 안 팀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직접 구간 지하를 조사해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이때 쓰레기통 안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들립니다. 혜성이 쓰레기통을 뒤지자 그 안에 숨어있던 건 왕따 동민. 혜성이 태수가 왜 너를 괴롭히는 거냐? 라고 묻자 동민은 그냥 재미로 괴롭히는 거겠지라며 무기력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곤란해질 테니 선생님한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이때 오수아 선생님이 등장. 동민은 얼른 자리를 피하지만 수아는 혜성을 붙잡고 너 혹시 동민이 괴롭히고 있는 거야? 라며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태수는 불안한 기색을 보이는데요. 혜성은 억울하지만 수아가 전혀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수아가 혜성의 눈빛을 보며 어디서 많이 본 눈빛이라며 의심을 품습니다. 혹시 혜성이 어젯밤 구간에 침입한 그 인물이라는 걸 눈치챈 걸까요? 한편 국정원에서는 이사장 서명주가 8천억 원을 이용해 교육시티 사업을 진행한다는 기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8천억 원, 사라진 고종 황제의 금괴 가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제 국정원도 확신합니다. 서명주는 분명 금괴를 찾고 있으며 병문고와 연결된 거대한 음모가 있을 것이라고. 점심시간, 혜성은 식사하지 않는 동민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결국 동민 옆에 앉아 대화를 시도하는데요. 동민은 혜성에게 구간 지하에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혜성이 이유를 묻자 동민은 학교에 전해지는 끔찍한 괴담을 이야기해줍니다. 과거 한 여학생이 구간 발레 연습실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다가 사고를 당해 자살을 이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발레를 할 수 없게 된 그 학생은 결국 자살을 선택했고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가해 학생들은 그 시신을 구간 어딘가에 숨겼다고 합니다. 그 이후 죽은 여학생의 귀신이 매일 밤 연습실에 나타난다는 괴담이 전해지기 시작했죠. 처음엔 믿지 않던 혜성이지만 동민이 직접 구간에서 찍었다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영상 속에는 발레 교습실 마룻바닥에서 누군가 기어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혜성은 다시 구간에 몰래 침입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동민이 함께합니다. 두 사람은 구간 지하에서 수상한 인기척과 함께 누군가 못을 받고 있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인물은 혜성을 발견하자 곧바로 도망치고 혜성이 곧장 뒤를 쫓지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못이 박힌 바닥을 살펴보던 동민은 충격적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백골 상태가 된 소녀의 시신. 괴담 속 그 여학생이 실제로 이곳에 묻혀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장면은 이사장 서명주가 설치해둔 몰래카메라를 통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구간 지하에서 발견한 백골. 하지만 혜성이 자세히 살펴보자 이 백골은 진짜 시신이 아니라 정교하게 만든 모형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괴담을 조작했다는 거죠. 혜성은 주변을 조사하던 중 열쇠 모양의 소품을 발견하고 재빨리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 순간 교장 박재문이 갑자기 등장. 교장은 시신을 보고 경악하는데요. 혜성은 당황하지 않고 그냥 괴담이 진짜인지 확인하러 왔다라고 둘러댑니다. 국정원으로 돌아온 혜성은 팀원들에게 이 괴담이 금괴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그동안 학교에서 퍼진 소문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실제로 누군가가 조작한 단서일 수도 있다는 거죠. 한편 이사장 서명주는 교장으로부터 혜성이 구간 괴담을 조사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게 서병문 초대 이사장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역시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중얼거립니다. 도대체 이 괴담과 금괴 그리고 서병문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한편 동민의 할머니가 오수아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상하죠. 할머니는 장학금을 준다면서 정혜성이 내 신분증을 가져갔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듣자마자 수아는 깜짝 놀라며 뭐? 혜성이 할머니 신분증을 가져갔다고? 라며 화를 냅니다. 하지만 이 일을 벌인 건 혜성이 아니라 박태수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혜성도 이 사실을 깨닫고 태수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혜성은 학교에 남아있는 다른 괴담들이 뭔지 궁금해집니다. 현재까지 남은 괴담은 총 3개. 그중 하나가 바로 도서관 시계 괴담입니다. 동민이 이에 대해 설명하는데요. 학교 도서관에는 고장난 시계가 하나 있는데 밤에 혼자 남아있으면 가끔 이 시계가 울리고 그 순간 새빨간 눈이 나타나 사람을 잡아간다는 전설이었습니다. 이 괴담이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니면 금괴와 관련된 또 다른 단서일까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오수아가 등장. 혜성의 구렛나루를 잡고 강제로 끌고 갑니다. 바로 동민의 할머니 신분증을 왜 가져갔냐는 질문 때문이죠. 혜성은 당황하지 않고 곧바로 태수를 떠올립니다.
한편 국정원의 고영훈이 혜성에게 연락합니다. 백골의 소품들을 조사해봤는데 전부 50년대에 묻힌 물건들이 맞다고 합니다. 즉, 이 백골이 가짜라는 건 맞지만 그 주변에 있던 물건들은 실제 유물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오래된 시체처럼 꾸미려 했다는 것. 이 정보를 들은 혜성은 경비원 김씨를 찾아가 은근슬쩍 떠봅니다. 어젯밤 구간에 있었던 사람이 아저씨 맞죠? 처음엔 모른 척하던 김씨. 하지만 혜성이 여러가지 증거를 들이댔자 결국 실토합니다. 사실 김씨는 고양이 밥을 주러 갔다가 우연히 구간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백골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던 것이었죠. 하지만 김씨조차도 이 백골이 가짜라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누군가 정말 정교하게 꾸며놓았던 것이죠. 학교 정원을 거닐던 수아는 태수가 동민을 데리고 가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그 순간 태수가 동민을 폭행하는 장면을 보게 되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수아는 뭐 하는 거야? 라며 끼어듭니다. 하지만 태수는 그냥 못 본 척하세요. 라고 대놓고 협박합니다. 그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당당하게 자리를 떠나는 태수. 수아는 그 모습을 보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날 밤 동민의 집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도박 사이트 운영 혐의로 체포해 갑니다. 동민은 충격을 받았고 혜성 역시 이건 태수가 한 짓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수아에게 이건 단순한 학교 폭력이 아니에요. 누군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수아는 깊은 고민에 빠지는데 다음날 학교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글? 그것은 태수의 악행을 폭로하는 고발글이었습니다. 바로 수아가 올린 글이었죠. 이제 학생들은 태수 드디어 날아갔다라며 환호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학교에서 태수와 혜성 사이에 학폭위가 열린 것. 그런데 동민은 태수는 날 때린 적 없다, 오히려 혜성이 나를 때렸다라고 증언합니다. 전날 태수에게 협박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제 혜성은 퇴학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태수와의 학폭위가 열리는 가운데 혜성은 그 전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대낮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외진 공업단지로 향합니다. 도착한 건물 안에는 수많은 건달들이 모여 있는데요. 혜성은 겁도 없이 당당하게 등장해 조직의 보스 구성태를 찾습니다. 건달들은 혜성을 이상한 놈 취급하며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을 보이는데 그 순간 일대 다수의 격투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혜성은 한 대도 맞지 않고 오히려 건달들을 쓸어버리죠. 뒤늦게 지원해온 국정원 국내사팀도 가담하지만 솔직히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미 혜성 혼자서 모든 건달들을 제압한 상태. 마지막으로 구성태를 가볍게 발차기로 눕힌 후 오토바이에 태우고 학폭위 현장으로 데려갑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감지 폭발하며 등장한 혜성. 학생들은 이 모습을 보고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런데 구성태는 왜 학폭위에 데려온 걸까요? 혜성은 구성태를 학폭위의 증인으로 세우고 협박합니다. 지금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으면 뒤지게 맞을 거다. 이에 겁을 먹은 구성태는 불법 도박을 운영한 건 맞지만 박태수도 VIP 고객이었다는 사실을 폭로합니다. 혜성은 교사들을 향해 진짜 동민을 괴롭힌 사람이 누구인지 다 알면서 왜 모른 척하십니까? 라며 분노합니다. 그러자 모든 시선이 다시 동민에게 집중되는데요. 처음엔 태수에게 협박받아 거짓말을 했던 동민. 하지만 이 상황에서 마침내 용기를 내어 태수의 악행을 폭로합니다. 모든 일은 태수가 시켜서 한 거예요. 드디어 학폭위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혜성은 태수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담긴 USB를 오수아에게 건네줍니다. 오수아는 USB 속 파일을 열어 태수가 동민의 할머니 신분증을 구성태에게 넘겨주는 증거 영상을 모두에게 공개합니다. 이제 태수는 완전히 몰렸죠. 분노한 태수가 혜성을 가격하지만 혜성도 태수를 한 대 쳐서 되갚아줍니다. 그 순간 태수의 아버지가 난입해 내 아들 건드리는 놈은 가만 안 둬 라며 혜성을 위협하는데요. 그때 오수아가 태수 아버지를 번쩍 들어 업어치기로 제압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사장 서명주는 너무 재미있다는 듯 웃음을 터뜨립니다. 결국 태수는 퇴학 조치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학폭위는 혜성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학폭위가 끝나고 혜성은 맞은 상처를 치료하는데 그걸 직접 오수아가 도와줍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오묘해지는데 혜성이 오수아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을 칭찬하며 오수아의 머리에 붙은 꽃잎을 살짝 떼어줍니다. 그 순간 오수아는 알 수 없는 심장의 두근거림을 느끼고 급히 자리를 뜹니다. 혹시 오수아가 혜성에게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 걸까요? 한편 서명주 이사장은 교장에게 초대 이사장이 남긴 금괴를 빨리 찾아라라고 지시합니다. 그때 다시 등장한 병문고의 또 다른 괴담. 이 괴담에 따르면 항상 2등만 하던 여학생이 질투에 눈이 멀어 1등 친구를 옥상에서 밀어 죽였다고 합니다. 결국 1등이 된 여학생은 홀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죽은 친구의 귀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괴담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시계가 울릴 때 절대 혼자 학교에 있지 마라. 그런데 아직도 남은 괴담이 2개 더 있는데 마지막 괴담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괴담 마니아인 동민조차도 모른다고 하네요. 한편 이사장의 딸 예나는 유정을 끌고 다니며 쇼핑을 합니다. 심지어 혜성에게 줄 선물까지 구매했는데요. 유정이 너 혜성이한테 관심 있어? 라고 묻자 예나는 완전 많지 라고 대답합니다.
혜성은 도서관을 탐색하던 중 우연히 유정을 만나게 되고 학생의 사진 속에서 시계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시계가 쌍둥이 시계라는 사실을 알아내죠. 그런데 그 순간 혜성이 유정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예나가 발견합니다. 어느 날 혜성이 갑자기 몸이 안 좋다며 학교를 빠집니다. 하필이면 그날은 예비군 훈련이 있는 날이었죠. 국정원에서 군부대와 협조를 안 한 작전이라 혜성이 예비군 훈련을 피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와중에 오수아가 혜성의 병문안을 오겠다며 집으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문제는 혜성의 가짜 신분으로 등록된 집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 국내사팀은 동네 이웃들에게 가서 가구와 생활용품을 빌려오며 급하게 방을 꾸미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간신히 방이 완성될 무렵 수아가 도착합니다. 팀원들은 옷장에 숨는 등 난리가 나는데 그때 혜성이 죽을 받다가 엎지르는 실수를 합니다. 수아가 이를 정리하려다가 혜성과 엉켜 넘어지는 순간 그만 입술이 맞닿고 마는데요. 이때 옷장에 숨은 영훈이 재채기를 참지 못하자 미정이 급한 대로 영훈에게 키스를 해서 막습니다. 결국 옷장에서 팀원들이 우르르 튀어나오면서 이 모든 것이 오수아에게 들키고 말죠. 과연 이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까요? 드디어 중간고사 시작. 혜성은 거침없이 답안을 작성하며 시험을 치릅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수아는 전날의 키스 사건이 떠올라 혼자 얼굴이 붉어지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수아가 그날의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것. 이에 안 팀장은 서프라이즈 이벤트였다 라며 억지 변명을 하지만 수아는 쉽게 납득하지 않고 혜성을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혜성은 위기를 넘기기 위해 필사의 연기를 펼칩니다. 어지러워라며 쓰러지는 척하는데 이 덕분에 상황은 어설프게나마 정리됩니다. 이 장면 정말 코믹했어요. 한편 국내사팀에서는 묘한 분위기가 형성되는데요. 바로 영훈이 미정을 향해 사랑에 빠졌다는 것. 이유는 간단합니다. 옷장 안에서 갑자기 했던 키스 때문이죠. 그 일을 잊지 못한 영훈은 미정을 붙잡고 너라고 부를게 미정아 라며 느끼한 고백을 하지만 결과는 미정에게 반말했다고 혼쭐이 납니다. 그런데도 그런 미정의 카리스마에 더욱 빠지는 영훈. 이 커플 과연 성사될 수 있을까요? 회식 자리에서 안 팀장이 수아가 그날의 일을 의심하지 않겠냐고 묻자 혜성의 머릿속에는 자꾸만 오수아와의 키스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거 나 왜 자꾸 생각나지? 그런데 이와 동시에 수아는 혜성이 고등학생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는데 혜성의 집 앞에 주차된 차량 연락처에 혜성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던 것. 이제 수아는 확신합니다. 혜성 뭔가 수상해. 시험이 끝나고 혜성은 집에서 샤워를 마치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리며 술 취한 오수아가 나타납니다. 문 열어주세요 엄마. 수아는 자기 집인 줄 알고 애교를 부리며 문을 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여기가 혜성의 집이라는 것. 이제야 깨닫는 혜성. 하필 수아의 집이 내 집 근처였다고. 이제 혜성과 수아는 예상치 못한 이웃 관계가 된 거죠. 다음날 드디어 중간고사 성적 발표. 전교 10등 안에 들어야 하는 혜성은 성적표를 보며 긴장하는데 결과는 딱 전교 10등. 그런데 또 하나의 충격적인 결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유정이 전교 1등을 차지하면서 예나를 밀어냈다는 것.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예나는 크게 상심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자신을 뒷담화하는 단톡방을 발견한 예나. 이제 예나가 흑화할 조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교 10등에 오른 혜성은 예나를 찾아가 학생회 등록 신청서를 건넵니다. 하지만 예나는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나버리죠. 이에 혜성은 어떻게든 학생회에 들어가기 위해 예나에게 친절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혜성은 학생회 임원으로 선발되며 목표를 달성합니다. 학생회실 출입권을 받은 혜성. 그날 밤 홀로 학생회실을 찾아가 시계 괴담의 비밀을 조사하는데요. 하지만 특별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누군가 학생회실 문틈으로 편지를 밀어넣고 사라집니다. 놀란 혜성이 편지를 펼쳐보는데 그 안에는 반가워요. 정혜성 요원. 누군가 혜성의 정체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국정원 김 국장은 공 팀장을 통해 병문고 교직원들의 신상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김 국장은 파일을 확인하다가 놀라서 굳어버립니다. 도대체 어떤 정보가 담겨 있었던 걸까요? 그때 혜성의 휴대폰으로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 경비원 김씨. 김씨는 혜성에게 만나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학교에서 보자고 합니다. 이에 혜성은 학교로 향하는데 그 순간 시계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시계가 울릴 때 절대 학교에 있지 마라. 그런데 혜성은 이를 무시하고 학교로 들어가죠. 그런데 그 순간 옥상에서 누군가 떨어집니다. 혜성이 다가가 보니 그 사람은 경비원 김씨. 김씨는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혜성이 실종된 아버지에게 준 수첩. 즉 김씨는 혜성의 아버지와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었던 것. 도대체 혜성의 아버지는 어떻게 병문고와 연결된 걸까요? 그리고 김씨를 죽인 범인은 누구일까요? 혜성을 기다리던 경비원 김씨.
옥상 문이 열리자 누군가가 도착하는데 그 사람은 혜성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두 번째 괴담의 중심이었던 시계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김 씨는 괴한에게 여러 차례 공격을 당하면서도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하고 맙니다. 그 시신 앞으로 다가가는 혜성. 그런데 옥상 위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는 괴한이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 혜성은 그의 존재를 감지하고 옥상으로 뛰어 올라갑니다. 괴한과 벌어진 격투. 하지만 혜성은 어렵지 않게 그를 제압하는데 괴한은 혜성의 눈에 흙을 뿌리고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빼앗아 도망갑니다. 하지만 혜성도 가만히 있지 않죠. 다시 괴한을 넘어뜨리고 그의 얼굴에 총을 겨눕니다. 그리고 복면을 벗기려던 순간 어디선가 들려온 소리. 괴한은 그 틈을 타서 도망치고 맙니다. 도망친 괴한은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차에 올라탄 교장 박재문. 차 뒷좌석에는 서명주 이사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생각보다 늦었네요. 라며 교장을 향해 묘한 꾸지람을 합니다. 서명주는 수첩을 가져왔는지 묻지만 교장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라며 얼버무립니다. 한편 혜성은 손에 든 수첩을 들고 국정원 국장실로 난입. 김국장만 빼고 다 나가. 라며 소리칩니다. 이에 공팀장이 건방지다며 화를 내는데 혜성은 한 손으로 공팀장을 가볍게 제압해버립니다. 김국장은 상황을 정리하고 둘만 남기를 원합니다. 문을 잠근 혜성은 수첩을 김국장에게 내밀며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김국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하는데 내 아버지는 왜 실종된 겁니까? 그제야 김국장은 입을 엽니다. 너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맡았던 임무가 지금 네가 수행하는 작전과 같다. 즉 혜성의 아버지도 병문고의 금괴를 조사하다 실종된 것. 혜성은 분노합니다. 왜 나에게 이 사실을 숨겼습니까? 김국장은 블랙 요원의 임무는 기밀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다고 하지만 혜성은 그딴 규칙이 다 무슨 소용이냐 라며 극도로 흥분합니다. 그 순간 안 팀장이 들이닥쳐 혜성을 말립니다. 혜성은 결국 작전을 그만두겠다고 선언하고 국정원을 떠납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버지가 남긴 수첩을 조심스럽게 펼쳐봅니다. 그 안에는 구간에 대한 조사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혜성과 함께 천문대에 가기로 한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메모를 본 혜성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슬픔에 잠깁니다. 경비원 김씨의 죽음은 자살로 조작되었고 학생들 사이에서는 시계 괴담의 저주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혜성은 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학생회 임원들은 무단 결석하는 혜성에게 불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나는 유정에게 혜성과 무슨 사이냐고 묻는데요. 유정은 아무 사이 아니라고 잡아떼지만 예나는 나는 혜성을 좋아하니까 방해하지 마라고 선언합니다. 한편 국정원에서는 혜성을 대신해 학교에 보낼 사람으로 영훈을 선택하는데 아니 그런데 교복이 이렇게 안 어울릴 수가 있냐고. 결국 혜성은 아버지의 흔적을 찾기 위해 다시 작전을 계속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온 혜성. 그는 학생회실로 가서 시계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수첩에 적힌 규칙을 따라 시계의 분침과 시침을 12시에서 6시 방향으로 맞추자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그 음악은 다름 아닌 병문고 교가. 이를 녹음한 혜성은 추를 뒤로 젖히자 새빨간 버튼이 드러납니다. 바로 새빨간 눈 괴담의 정체였던 것. 그때 학생회실에 들어온 오수아. 그녀는 경비원 김씨의 죽음과 관련해 혜성을 의심하기 시작하는데요. 수아는 너 정체가 뭐야? 라며 혜성을 추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수아는 그날 밤 혜성이 옥상에서 괴한과 싸우는 모습을 목격했기 때문. 혜성이 계속 발뺌하자 수아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는데요. 결국 혜성은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국정원 요원입니다. 이와 함께 금괴와 작전에 대해 설명하며 수아에게 이 작전을 돕거나 기밀을 유출하고 감옥에 가거나 선택하세요. 충격을 받은 수아는 당황하는데 하루 동안 생각할 시간을 줄게요 라고 말하며 자리를 뜨는 혜성. 한편 혜성은 수아를 다시 만나 비밀 유지에 대한 확답을 듣습니다. 수아는 혜성의 작전을 돕기로 결정하며 표창장을 받고 정교사가 되는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혜성이 수아가 위험할 수도 있으니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말하자 수아는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그날 밤 함께 소주를 마시던 두 사람. 갑자기 비가 오고 멀리서 수아의 엄마가 우산을 주기 위해 소리칩니다. 그런데 수아의 엄마가 수아의 개명전 이름을 부르는데 그 이름을 들은 혜성은 깜짝 놀랍니다. 이름이 오봉자? 설마. 그렇습니다. 오수아는 과거 혜성이 짝사랑했던 소녀였습니다. 봉자예요? 이름이? 오봉자? 갑자기 웃음을 터뜨린 혜성. 수아는 단박에 기분이 상해버리고 홀로 가게로 돌아갑니다. 그날 밤 혜성은 집에서 어릴 적 사진 앨범을 뒤적이다가 봉자와 함께한 추억을 떠올립니다. 어릴 때 봉자는 혜성에게 나중에 커서 결혼하자 라고 약속했었죠. 이제야 깨닫는 혜성.
그 봉자가 수아였다고. 다음날 학교에 일찍 도착한 혜성. 우연히 홀로 교무실을 청소하는 수아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수아는 헤드폰을 끼고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혜성이 웃음을 참지 못하는데 수아가 뒤를 돌아본 순간 헉! 깜짝 놀란 수아는 급하게 태어난 척하지만 이미 늦었죠. 혜성이 선생님이 왜 청소까지 하세요? 라고 묻자 수아는 정교사가 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답합니다. 이에 혜성은 진짜 멋있어요 라며 응원의 말을 전하는데 그 말 한마디에 괜히 또 흔들리는 수아의 마음. 한편 학교 홍보 모델을 선발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교감이 학생회 부회장 지현준을 밀어붙이자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어쩔 수 없이 동의하는 분위기. 그 순간 투표로 정하는 게 맞지 않나요? 수아가 적극적으로 혜성을 밀어줍니다. 결국 민주주의의 힘으로 투표가 진행되고 결과는 혜성이 홍보 모델로 최종 선정됩니다. 이제 별점을 삭제하고 병문인의 밤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죠. 혜성은 예전에 유정과 다퉜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유정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이를 지켜본 유정은 5분 동안만 이야기해 라며 시간을 줍니다. 혜성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참견해서 미안해 라고 사과합니다. 그러자 유정은 얘 나는 나쁜 애가 아니야. 힘든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말하며 혜성에게 너무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한편 교장이 담당 형사를 포섭해 김씨의 죽음을 자살로 마무리하려는 정황이 포착됩니다. 이제 혜성은 김씨가 단순한 희생자가 아니라 더 깊은 비밀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혜성이 녹음해온 학교 교가를 분석한 결과 이것은 포엔즈 합주, 즉 두 사람이 함께 연주해야 하는 곡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내사팀 요원들 중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안 팀장은 오수아를 명예 현장 요원으로 임명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각서까지 받은 수아는 본격적으로 작전에 합류하게 되죠. 병문인의 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혜성과 수아는 3층 이사장실에 몰래 침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영훈 요원도 웨이터로 위장해 행사장에 잠입하기로 하죠. 드디어 깔끔하게 차려입고 등장한 혜성. 그리고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수아. 그 순간 혜성의 시선이 멈춥니다. 수아의 모습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며 혜성은 완전히 반해버린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작전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 같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영훈이 전력을 차단한 후 혜성과 수아는 이사장실에 침입하려 하는데 전력이 너무 빨리 복구된 겁니다. 국내사팀은 긴급 대응을 시작합니다. 영훈은 극성 학부모로 위장해 통제실 직원들을 방해하고 그 사이 혜성과 수아는 감시망을 뚫고 이사장실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혜성이 지문 인식을 시도하는데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때 영훈이 시간을 끌기 위해 통제실 직원들과 말싸움을 벌이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그 순간 미정이 등장해 영훈의 뺨을 세게 때립니다. 이 바보야, 정신 차려. 당황한 영훈, 하지만 이상하게도 설렘을 느끼고 있는 듯한 표정. 미정은 통제실 직원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 또 한 번 영훈과의 키스를 시도합니다. 이거 이젠 빼박인데. 드디어 이사장실에 잠입한 혜성과 수아. 둘은 포엔즈 합주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버튼 하나가 고장난 상태.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계속 연주를 이어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철수하려던 혜성. 출입 기록을 삭제하던 중 수상한 문서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언더커버 하이스쿨 작전 관련 국정원 내부 문서. 심지어 그 안에는 혜성의 인사카드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즉 국정원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 혜성은 이제 적이 내부에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혜성은 이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국정원 내부에 배신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 그렇다면 같은 팀원들 중에서도 배신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가장 믿었던 안 팀장조차 의심해야 하는 상황. 혜성은 발견한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 서명주 이사장은 이사장실로 돌아와 피아노를 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됐고 네 번째만 남았네. 네? 뭐가 됐다는 걸까요? 그리고 네 번째 괴담은 도대체 뭘까요? 한편 홀로 세 번째 괴담을 연구하던 오수아. 드디어 괴담의 진실을 밝혀냅니다. 소리가 나지 않는 피아노 건반과 교가의 가사를 대입해본 결과 드러나는 문구. 구슬품은 자 붉은에 향하면 황금 빛나리. 수아는 이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기쁨에 혜성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혜성은 지금 배신자의 정체를 고민하느라 수아의 전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혜성을 만난 수아는 술 한잔 하자며 그를 끌고 갑니다. 그 자리에서 혜성은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서명주였어요. 이 작전에 나를 투입한 사람이. 서명주 이사장은 금괴를 찾기 위해 국정원 요원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 즉 혜성은 그저 서명주의 장기판이 말일 뿐이었습니다. 이에 수아는 혜성을 위로합니다. 모두를 믿지 않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믿을 수 없는 한 사람만 찾아내면 나머지는 모두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난 당신을 믿어요. 수아의 진심 어린 말에 혜성은 그제야 처음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혜성이 수아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수아는 당황하며 갑자기 왜 반말이야?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혜성은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 초등학교 때 내 원수였던 시연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수아는 깜짝 놀라며 그럼 내 본명이 혜성이 아니라 시연이야? 라고 묻고 혜성은 작전 때문에 가명을 쓰고 있었어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옆집에 살고 있었다니. 완전히 뒤집어진 수아의 표정. 이제 혜성과 수아의 관계는 단순한 작전 파트너가 아닌 운명적인 연결고리가 생겼네요. 다음날 수아는 학생의 한승재가 흘린 명함을 우연히 조사합니다. 그런데 그 명함이 연결된 링크 속에는 아직 열리지도 않은 경시대회 수상자가 이미 내정되어 있다는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 수상자 명단 속에는 예나와 한승재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그 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서명주 이사장에게 감지됩니다. 이에 서명주는 즉시 오수아를 찾아가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학교에 오래 남고 싶으면 똑바로 해. 수아는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혜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혜성은 회사 내부 사정 문제로 경시대회 비리 사건에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한편 예나는 자신의 성적이 조작된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한 상태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노력했던 것은 모두 의미가 없었던 걸까요? 그녀는 서명주에게 그동안의 내 실력은 뭐냐고 따지지만 서명주는 앞으로 안유정이랑 놀지 말라며 또다시 가스라이팅을 시도합니다. 그러자 예나는 유정이는 내 친구야 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유정의 집을 찾아가 둘은 함께 식사를 하며 드디어 화해하게 됩니다. 수아는 내신 비리의 증거를 찾기 위해 학교의 남아조사를 이어가고 혜성은 서명주 이사장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수아는 모든 시험지가 보관된 자료실에서 동일한 감독관이 입회했다는 정보를 알아냅니다. 즉 내신 조작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뜻. 곧장 혜성에게 공유하기 위해 그의 집으로 찾아가는데 그런데 문이 열려 있습니다. 수아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집 안은 어둠에 휩싸여 있고 누군가 안에 있습니다. 이런 젠장. 그 시각 혜성도 집으로 돌아오는데 서서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 방 안은 완전히 엉망진창. 그리고 구석에 쓰러져 있는 오수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놀란 혜성은 곧바로 수아를 병원으로 옮기고 수아가 자신의 일 때문에 다친 것 같아 깊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수술은 잘 끝났지만 수아는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 혜성은 수아의 곁을 지키며 미안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국내사팀은 사건 현장을 조사하며 괴한의 흔적을 찾습니다. 다행히 DNA가 사방에 뿌려져 있어 정체를 밝혀내는 건 시간 문제였죠. 그리고 드디어 밝혀진 괴한의 정체. 내신 비리에 깊이 연루된 이준호 선생이었습니다. 이준호는 서명주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내신 성적을 조작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혜성의 집을 습격한 것. 특히 그가 찾으려던 것은 혜성의 아버지가 남긴 수첩이었습니다. 이준호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숨기기 위해 서명주에게 수첩을 넘기며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서명주는 알았다는 말만 할 뿐 진심은 아닙니다. 서명주는 수첩을 뒤져보며 네 번째 괴담의 단서를 찾으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준호는 결국 서명주에게 버려지는데요. 박재묵 부장은 이준호를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를 폐차장으로 데려갑니다. 이준호를 처리하려는 폐차장에서 마침 미정과 영훈이 이 장면을 목격하고 도와주려 하지만 결국 붙잡혀 유아프레스에 함께 갇히고 맙니다. 영훈은 미정을 지키겠다고 허세를 부리며 선배, 내가 꼭 지켜줄게 라는데 막상 프레스가 내려오자 눈물까지 흘리는 영훈. 그때 혜성이 등장하며 박재문과 대치하게 됩니다. 박재문은 너클을 착용하고 싸움을 시작하는데 의외로 싸움을 잘합니다. 하지만 혜성은 동료들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교장을 제압하고 프레스를 멈춰 영훈과 미정을 구해냅니다. 혜성은 안 팀장에게 일부러 이준호를 안가에 보호 중이라는 정보를 흘립니다. 이것은 안 팀장이 배신자인지 시험하기 위한 계략이었죠. 안 팀장은 혜성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입니다. 아빠는 꼭 돌아올 거야. 그때까지 내가 내 아빠 해줄게. 어릴 적 혜성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이 너무 따뜻했죠. 다음날 혜성은 밤새 안가를 지켰지만 안 팀장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의심했던 걸 미안해한 혜성은 안 팀장에게 사과하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습니다. 혜성은 이사장실에 당당히 앉아 서명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서명주에게 말하죠. 이제 당신의 모든 비밀을 알아요. 다만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자신을 선택했는지 물어보지만 서명주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결국 혜성은 내신 비리의 진실을 언론에 폭로하고 이준호를 죽이려 한 살인 교사 혐의까지 밝혀냅니다. 이로 인해 서명주는 경찰에 연행되고 맙니다. 연행된 서명주 이사장 앞에 나타난 한 사람. 그는 바로 국정원 김 국장.
역시 배신자는 국정원 내부에 있었습니다. 김 국장은 서명주와 선을 그으려 하지만 서명주는 오히려 미친 듯한 웃음으로 김 국장을 협박합니다. 내가 어디까지 갈 줄 알고 까불어? 서명주의 당당함에 오히려 당황하는 김 국장. 혜성은 안 팀장과 함께 소주를 마시며 그동안 의심했던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안 팀장은 혜성의 아버지가 실종된 이후 김 국장을 의심하며 자신의 잘못일까봐 숨겨왔습니다. 마지막 괴담의 진실을 찾던 혜성은 동민에게 들은 이야기로 진실에 접근합니다. 마지막 괴담의 비밀을 알아낸 사람은 사라진다는 것. 혹시 혜성의 아버지도 이 괴담의 희생자인 걸까요? 서명주가 잡혀가자 학생들은 예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나는 강한 척하지만 사실 속은 상처투성이. 수아는 그런 예나를 따뜻하게 위로합니다. 하지만 학교에 서명주 이사장과 박재문 교장이 나타납니다. 경찰에 연행된 줄 알았던 서명주가 어떻게 다시 이곳에 나타난 걸까요? 서명주는 혜성의 명찰을 뜯어버리며 학생 놀이는 여기까지 하라며 경고합니다. 다시 돌아온 서명주 이사장. 혜성과 서명주 이사장이 단둘이 남은 현장. 혜성은 자신이 없으면 금괴를 찾을 수 없다고 협박하지만 서명주는 이미 수첩을 통해 네 번째 괴담의 비밀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죠. 결국 혜성은 퇴학당하고 맙니다. 오수아 선생은 어떻게든 혜성을 학교에 남게 하려 하지만 방법이 없었어요. 반 친구들은 아쉬운 마음으로 혜성을 배웅하는데 이제 학교는 점점 더 억압적인 분위기로 변해갑니다. 서명주는 혜성에게 전화를 걸어 내 일에 계속 참견하면 주변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강력한 협박을 가합니다. 특히 오수아 선생까지 위협받게 되자 혜성은 처음으로 깊은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편 국정원 국내사팀에서도 긴박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안 팀장은 국정원 내부에서 김 국장이 서명주와 손을 잡았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번 사건을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감사팀이 갑자기 사무실을 덮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안 팀장의 자리에서 뇌물이 발견되었다는 것. 누가 봐도 조작된 증거였지만 결국 안 팀장은 체포당하고 맙니다. 이제 국내사팀은 사실상 해체되었고 국정원의 지원 없이 혜성 혼자 싸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듯한 혜성은 혼자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때 오수아 선생이 등장. 이대로 포기할 거야? 혜성은 서명주의 협박을 털어놓지만 오수아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쫄지 마.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질러! 수아의 말에 다시 의지를 다잡은 혜성. 하지만 이 모든 걸 감시하고 있던 서명주는 새로운 계략을 꾸밉니다. 그 다음날 전교생에게 퍼진 의문의 사진. 바로 혜성과 오수아가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는 사진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학생과 연애한다며 수군대기 시작하고 오수아 선생은 교장실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그때 혜성이 등장. 누가 선생님 수업을 방해하나? 혜성은 교장의 손목을 잡고 강렬한 눈빛을 보내며 업무나 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가 죽은 교장은 슬쩍 자리를 떠나고 혜성은 단상에 올라가 모든 학생들 앞에서 진실을 밝힙니다. 대한민국 예비군 6년차! 올해 나이 31살. 학생들은 충격에 빠지고 어른이 왜 학교에 왔냐는 질문이 쏟아집니다. 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국가의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상처가 있다. 그리고 갑자기 좋아한다, 내가 많이. 라고 고백까지 해버립니다. 학생들은 환호성을 지르지만 이 상황을 지켜보던 서명주는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서명주는 혜성의 빠른 대처에 자신의 딸 예나를 의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보를 혜성에게 흘려준 사람은 예나였습니다. 이에 서명주는 예나를 추궁하지만 예나는 이제 예전에 온순하던 그 아이가 아닙니다. 혜성은 여전히 금괴를 찾기 위해 조사에 나섭니다. 오수아가 건네준 학교 출간지에서 네 번째 괴담의 단서를 찾게 되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네 번째 괴담은 서병문 전 이사장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 누군가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흘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성은 잘못된 정보라도 쉽게 넘길 수 없습니다. 혜성은 배달부로 위장해 학교에 잠입합니다. 그리고 학교 현관에 세워진 서병문 전 이사장의 흉상을 조사하죠. 그런데 그 흉상이 움직입니다. 바로 그때 교감이 등장해 혜성을 의심합니다. 혜성이 헬멧을 벗어야 하는 위기. 하지만 오수아가 교감의 눈을 가려주며 희생하고 혜성은 가까스로 도망칩니다. 교감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서명주는 금괴가 흉상 아래 밀실에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혜성 또한 당장 학교에 침투해 금괴를 찾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국정원 내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수아의 엄마가 인력을 지원해주겠다고 합니다. 네? 무슨 인력이요? 알고 보니 그녀는 과거의 조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직 이름이 피통닭파라니. 수아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혜성은 다시 흉상에 접근해 비밀문을 발견합니다. 어두운 통로를 지나 철문을 열고 들어간 혜성.
하지만 그곳에는 금괴가 없었습니다. 대신 발견한 것은 항구의 시신. 혜성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확인하는데 그 시신은 바로 혜성의 아버지였습니다. 밀실에 갇혀 홀로 죽음을 맞이한 아버지. 혜성은 그 앞에 앉아 눈물을 흘립니다. 서명주의 지원군이 현장에 도착하며 분위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찹니다. 서명주는 지원군들과 함께 안 팀장을 압박하고 결국 안 팀장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됩니다. 비밀문 안으로 들어간 서명주는 금괴를 찾기 시작하지만 그곳에는 금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미친 사람처럼 공간을 헤매던 서명주는 결국 절망 속에서 소리를 지르다 혼절하고 맙니다. 한편 혜성은 아버지의 유품인 시계를 챙겨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을 떠올리며 아버지와의 대화를 되새깁니다. 아버지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 약속했지만 결국 죽음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혜성은 아버지의 시신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총알이었습니다. 이는 아버지가 단순히 감금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살해당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찾아오는 이 하나 없는 쓸쓸한 장례식장. 혜성은 조용히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며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 옆에서 말없이 자리를 지키며 위로해주는 수아. 이후 같은 반 학생들이 장례식장을 찾아오고 혜성은 그들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을 받습니다. 그 후 총알에 대한 감식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조사 결과 그 총알은 당시 국정원 팀장급 이상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으며 특히 김 국장이 탄피 분실 신고를 했던 기록이 발견됩니다. 이로 인해 혜성의 아버지를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김 국장이 떠오르게 됩니다. 한편 박재문 교장은 처음부터 금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서명주에게 설명하지만 서명주는 그 말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그는 정혜성이 금괴를 가져갔다고 확신하며 박재문 교장에게 혜성을 죽이든 납치하든 반드시 금괴를 찾아오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던 중 혜성은 국정원에서 파면당하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합니다. 이에 분노한 그는 총을 챙기고 집을 나섭니다. 그러나 마침 찾아온 수아와 마주치게 됩니다. 수아는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지만 혜성은 이를 거절하며 그동안 고마웠다는 인사를 남깁니다. 마치 마지막 작별을 고하듯 자리를 떠나는 혜성을 보며 수아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국내사팀은 혜성이 김 국장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그의 뒤를 쫓습니다. 결국 혜성은 김 국장이 머무는 호텔로 침입하여 그를 암살하려 합니다. 문이 열리고 혜성은 김 국장의 머리에 총을 겨누며 묻습니다. 왜 내 아버지를 죽였습니까? 김 국장은 몰래 인터폰을 눌러 공 팀장에게 상황을 알립니다. 이에 요원들이 급히 들이닥치며 혜성은 연행됩니다. 이 장면을 숨어서 지켜보던 국내사팀은 혜성을 구출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상천외한 방법을 떠올립니다. 안 팀장이 공 팀장에게 다가가 송혜교다라고 소리칩니다. 어처구니 없는 방법이지만 놀랍게도 이 작전이 성공합니다. 그 틈을 타 오수아가 혜성을 구출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연행되던 혜성 앞에 나타난 수아는 소화기를 분사하며 그를 데리고 탈출합니다. 하지만 혜성은 이 상황이 황당하기만 합니다. 온몸에 소화기 가루를 뒤집어 쓴 채 태연하게 호텔을 걸어나가는 두 사람. 결국 입구를 지키던 요원들에게 붙잡힐 위기에 처하지만 국내사팀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동안 서명주는 점점 더 광기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박재문 교장에게 금괴를 찾아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교장이 이를 말리려 하지만 서명주는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혜성과 국내사팀은 다시 혜성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혜성이 김 국장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충격에 빠집니다. 안 팀장은 그에게 왜 김 국장을 찾아갔는지 묻습니다. 혜성은 서명주가 자신을 작전에 투입한 것처럼 아버지 또한 서명주가 작전에 투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습니다. 따라서 혜성은 서명주와 김 국장 간의 커넥션을 파악하기 위해 김 국장의 휴대폰을 준비폰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한편 서명주는 교육CT 사업을 위해 학교 등록금을 50% 인상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에 오수아는 서명주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하지만 서명주는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에 수아는 병문재단을 찾아가 서명주를 고발합니다. 늦은 밤 서명주를 찾아간 김 국장. 이들의 대화를 도청하고 있던 혜성은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됩니다. 김 국장은 서명주에게 자신의 총탄이 발견되었다며 겁에 질려 있었고 이에 서명주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증거가 없잖아. 그러나 김 국장은 자신의 증언만으로도 충분하다며 혜성에게 진실을 알리겠다고 선언합니다. 김 국장이 자리를 뜨자 서명주는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혜성은 김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서명주에게 버림받은 기분이 어떠냐며 조롱합니다. 하지만 이 전화 덕분에 김 국장은 자신의 휴대폰이 도청당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후 혜성과 김 국장은 만나기로 약속하지만 정작 혜성이 도착한 장소에는 이미 죽어있는 김 국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 혜성을 기습하며 그는 기절하고 맙니다.
다음날 아침 피범벅이 된 상태로 깨어난 혜성. 손에는 살인 도구인 칼이 쥐어져 있고 그를 둘러싼 경찰들. 혜성은 살인범으로 몰려 연행되고 맙니다. 수아는 뉴스에서 혜성이 김 국장을 살해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에 국내 사팀은 혜성의 집에서 단서를 찾기 위해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녹음해둔 서명주와 김 국장의 대화 파일을 미정이 발견합니다. 이를 통해 혜성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경찰이 혜성의 집으로 들이닥쳐 녹취록을 빼앗고 맙니다. 결국 그 증거는 서명주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취조실에 갇힌 혜성을 찾아온 서명주. 그는 아버지를 들먹이며 혜성을 조롱하고 금괴의 행방을 추궁합니다. 혜성이 끝까지 반발하자 서명주는 유정이의 손가락을 자르겠다며 협박합니다. 넌 내가 반드시 잡는다. 그 후 혜성은 어딘가로 이송됩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들을 제압하고 탈출하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승용차를 피하려다 차량이 전복되고 맙니다. 가까스로 탈출한 혜성은 만신창이가 된 채 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끝내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수아는 걸려온 공중전화번호의 위치를 검색해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향합니다. 행인들에게 발견된 혜성. 구급차를 부르려 하지만 혜성은 그들을 만류합니다. 마침 택시를 타고 도착하는 수아. 수아는 혜성을 데리고 어느 허름한 모텔로 가 그를 정성껏 간호합니다. 아침이 되고 그녀의 정성 덕분인지 기력을 되찾은 혜성. 생각보다 멀쩡한 혜성을 보고 놀라는 수아. 어찌된 일인지 묻자 혜성은 탈출했다고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놀라는 수아. 한편 어떻게든 교육시티를 만들 자금을 조달하려는 서명주. 그녀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해집니다. 혜성은 수아에게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 서명주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수아는 혹시 모를 위험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완벽하게 위장한 국내 사팀이 허름한 모텔로 모입니다. 녹취 파일을 빼앗겨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모두 침울해하는데 미정이 그 카드 살아있다며 너스레를 떱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빼앗기고 나서 곧장 다른 USB로 복사를 끝낸 것. 하지만 USB를 들고 오지는 못하고 혜성의 집에 두고 온 상태입니다. 누군가 혜성의 집으로 가서 USB를 가지고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혜성이 탈옥했다는 뉴스를 보고 모텔 주인이 신고를 합니다. 경찰들이 모텔 주변으로 쫙 깔린 상태. 방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찰과 대치하는데 일단 혜성과 수아 먼저 피신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모텔 3층. 유리창 너머를 보니 마침 거기 매트리스 3장이 깔려있습니다. 그 위로 가볍게 착지한 혜성과 수아. 혜성은 수아를 먼저 돌려보내고 뒤늦게 따라오는 경찰들과 도주극을 벌입니다.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오는 차량에 치이기도 하지만 벌떡 일어나 냅다 뛰는 혜성. 역시 주인공이라 다리가 부러지지는 않았나 봅니다. 한편 처량한 신세로 구치소에 갇힌 국내 사팀. 그동안 자신들을 구해줄 인맥 하나 만들어놓지 못한 자신들을 탓합니다. 몰래 혜성의 집에 침투한 공팀장이 미정이 숨겨놓은 USB를 챙겨 나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왜? 사실 혜성은 공팀장을 설득해 USB를 가져오라고 부탁한 거죠. 다행히 공팀장은 혜성에게 USB를 넘깁니다. 공팀장은 조연답게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고 사라집니다. USB를 들고 당당하게 경찰서로 들어가는 혜성. 그리고 자수를 해버립니다. 서명주는 전날 오수아가 붙인 대자보를 발견합니다. 뜯어버리려는데 그 앞에 나타나는 오수아.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하는데 웬일로 서명주가 모든 정책을 철회하겠다며 자세를 바꿉니다. 그러더니 대신 오수아에게 학교를 그만두라고 말하는 서명주. 이사장실로 돌아오자마자 이사회가 조용해지면 다시 정책을 시행하라고 교장에게 명령합니다. 그럼 그렇지. 악당이 갑자기 착해질 리가 없죠. 한편 자신을 잡아왔던 경찰과 마주한 혜성. 그는 경찰에게 녹취록을 들려주며 진짜 살해범이 박재문 교장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경찰이 머뭇거리자 혜성은 서명주랑 붙어먹은 거 그만 티내라며 일침을 날립니다. 그리고 당당히 경찰서를 나서는 혜성. 서명주 이사장의 명령으로 도서관에 모인 병문고 학생들. 그 앞에 서서 서명주는 모든 정책을 폐지하고 학교를 다시 원상복구하겠다는 가짜 다짐을 합니다. 유정은 연설하는 서명주를 향해 오수아 선생님을 건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 용기에 학생들이 하나둘 소리내기 시작합니다. 곧 모든 학생들이 반기를 들고 소리치기 시작하자 유정은 서명주에게 물러나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학생들 모두가 목청껏 서명주에게 물러나라고 소리칩니다. 그 외침에 점점 미쳐가기 시작하는 서명주. 그 앞으로 오수아가 나타납니다. 모든 학생들이 오수아를 둘러싸고 학교를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마침 서명주 이사장은 자신의 체포영장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곧장 혜성에게 전화하는 서명주. 그리고 서명주는 혜성에게 경고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공평한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뭔 줄 알아? 죽음. 그 말을 들은 혜성은 서명주의 의도를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학교에 불을 지르고 학생들과 함께 자폭을 하려는 것이었죠. 서명주는 스프링클러를 사용해 모여있는 아이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다 같이 죽자며 라이터를 들고 다가갑니다. 다급히 학교에 도착한 혜성은 도서관에 들어서자마자 휘발유 냄새를 맡습니다. 서명주에게 다가가 총을 겨누는 혜성. 하지만 라이터를 들고 있는 서명주를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혜성은 서명주에게 총을 넘기고 마침 그 자리에 나타난 예나가 이러지 말라고 엄마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설득은 통하지 않고 서명주는 총을 자신의 머리에 겨누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용기 있게 뛰어들어 서명주의 자살을 막는 수아. 순간 서명주는 라이터를 놓치고 혜성은 몸을 날려 그 라이터를 손에 쥡니다. 환호하는 학생들. 모든 계획이 실패하자 낙심하는 서명주. 뒤늦게 뛰어들어온 국내사팀. 서명주와 박재문 교장은 곧장 경찰에 연행됩니다. 그런데 피곤한지 계속 몸을 흔들거리는 혜성. 결국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병실에 누워있던 혜성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다행히 가벼운 뇌진탕이었던 혜성. 혜성은 일어나자마자 서명주와 박재문에 대해 묻습니다. 공판이 시작됐지만 문제는 박재문이 모두 자신이 혼자 한 짓이라고 한다는 것. 이에 혜성은 단독으로 박재문을 만납니다. 박재문은 고아였던 어린 시절부터 40년을 그녀와 함께했습니다. 혜성은 그런 박재문에게 더 이상 서명주를 망치지 말라고 설득합니다. 정상이 아닌 그녀를 이대로 두는 건 오히려 그녀를 불행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재판이 시작되고 박재문은 고개를 돌려 예나를 봅니다. 그리고 서명주 이사장이 혜성의 아버지를 살해한 사실과 그녀가 지시한 모든 범죄를 실토합니다. 박재문이 사실을 실토하자 서명주는 박재문을 향해 배신자라고 소리칩니다. 결국 서명주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괴로움에 눈물을 흘리는 예나의 손을 꼭 잡아주는 유정. 예나는 감옥에 갇힌 서명주의 면회를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퇴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고 말하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예나. 엄마를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엄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예나를 보며 서명주는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혜성은 반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교실에 방문합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반응이 영 차가운데 그래도 보고 싶을 거라며 작별 인사를 하는 혜성. 어색하게 자리를 떠나는데 갑자기 날아온 종이 비행기. 그 종이엔 친구해줘서 고마웠다는 아이들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방에서 날아드는 종이 비행기들. 아이들은 창가에 서서 혜성을 향해 목청껏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사라도 가는지 집을 정리하던 혜성은 아버지가 집안에 숨겨둔 금괴를 발견합니다. 서병문의 금괴는 정말 있었습니다. 자칫 고종황제 금괴 찾기라는 드라마의 모토가 날아갈 뻔했네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언더커버 하이스쿨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 코미디와 액션이 조화로웠던 드라마였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드라마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드라뷰어였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